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음, 여기에, 요 오봉산에 있는, 오봉산에서 불려진, 모 축질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맥석이죠. 여기 군사들이 한 100명이 올라가도, 남을 만큼 넓은 이제 바위죠. 그러니까 너룻바위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밑으로는 이 아주 절벽입니다. 예,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죠. 깎아지른 절벽이고 여기서 이제 이 건너편을 보면 이제 부산성이 있고 자, 요 오봉산에 올라간 부산성이죠. 부산성지. 자, 요 주사산 오봉산 아래에 이제 여금국이 있다. 그죠? 여금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금국은 선덕여왕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자, 이 효소왕 때요. 이제 효소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 이제 신라에 있어서 효소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신문왕이죠. 예, 신문왕이고,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고, 그죠? 어, 문무왕의 아버지가 세종무열왕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무왕 때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 신문왕 때 이 아버지가 이 백제 유민과 고려의 유민들을 이렇게 정돈을 다 하고 아주 나라가 이제 편안한 시기입니다. 아주 편안한 시기. 그러니까 이제 어, 이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에 그 아주 그가 수성을 위한 아주 탄탄한 그 왕권 강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탄탄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문왕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바로 이 무에서 이 문으로 정치의 기저가 바뀐다 했죠. 자, 이 무에서 이 화랑이라고 하는 이 무에서 이제 이제는 이 화랑의 무예를 통해서 어, 화랑에게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어,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화랑이 태종무열왕 이제 문무왕 때까지 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특권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지경에 와 있고 또 이 효소왕 때 오면 이제 편안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아주 부패한 그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화랑이 가지고 있었던 절차탕마, 이 대기만성과 같은 아주 수련하고, 산수 유화하고, 도의상마하고, 그죠? 이 가학상열이라고 하는 이 화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면서 청렴함을 잃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 효소왕대에 오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 모축지랑가의 경우에는 바로 이 화랑이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그 청렴함, 그리고 강직함, 그리고 이제 대중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국가보다는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의보다는 어떤 정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는 화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 신라의 모습 이후 호소왕 이후 뭐 경덕왕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경덕왕대 오면 이 경덕왕조차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이 이 효소왕 때부터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 이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이 향가를 어, 만들게 되고 향가가 등장하게 되는 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죽지랑가는 이제 부산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오봉산이죠. 오봉산 정상에서 불려진 노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산, 오봉산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전체가 바로 이 주사산성, 부산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이 여금고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 오봉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모습들이다. 예,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선덕여한테 백제군이 이 산을 넘어서 옥문고까지 침입한 일이 있었다. 이제 옥문곡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역은곡을 이야기하는데 선덕여왕 때 그 영묘사가 개인 절이었다 했잖아요. 이제 바로 이 영묘사 앞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 선덕여왕 때 영묘사 절 앞에 있는 아주 큰 그 연못에 이 두꺼비들이 서로 막 이렇게 모여들어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꺼비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영묘사 앞에 큰 못이 있는데 못이 바로 이제 옥문지죠. 옥문지라고 하는 못에서 두꺼비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 선덕여왕이 알천 그리고 이제 필탄이라고 하는 이 두 장군에게 2천 명의 이제 군사를 주어서 옥문지, 즉, 이 옥문지에서 이제 이 두꺼비가 막 서로 싸웠기 때문에 바로 이 역은곡, 즉, 옥문곡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자, 이제 숨어 있어라. 그러면, 그래서 이 필탄이라고 하는 장군과 바로 알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옥문지 이제 역은국으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우소라고 하는 백제의 저기 장군이 우소가 500명의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이 역은국에 이제 숨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천 명의 군사가 바로 백제의 우소군을 일망타진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여근곡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이제 선덕여왕에게 임금님 어떻게 해서 이 여근곡에 예, 그 백제 군사가 들어올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옥문지에서 두꺼비가 서로
성난 모습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근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두꺼비의 그 부릅뜬 눈이 서로 싸우는 어떤 모습들은 이제 군사가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서 여군국으로 군사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군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어, 그 성이 바로 부산성이고 이 부산성에서 모죽지랑가가 불리어졌다. 그래서 지금 또 남문터, 군의 창고터, 뭐 훈련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암사라고 하는 주삼 이렇죠. 이제 여기 보면 주암사 어, 여기에 오봉산 여기가 이제 주암사이고 요게 주사암이에요. 주사암. 그래서 이제 이 주암사 그죠? 주암사 이 주암사는 신라 고성 의상이 창건했다고 이제 전하고 절터 바로 북쪽에는 있는 바위가 지맥석이라고 합니다. 이 지맥석은 이제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다. 지맥석 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다. 김유신이 술을 빚기 위해서 보리를 두었고 그 뒤 술을 빚어서 군사들에게 준 곳이 바로 이 지맥석, 이 보리맥자 술을 어, 보리로 술을 빚어서 군사들에게 주었다. 라고 해서 이 지맥석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모죽지랑가. 자, 모죽지랑가는 이제 감봉, 그리워 모든 것이 서로의 씨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에 주름살이 시려하옵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만나 뵙기를 어떻게 만들이 죽지랑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이 그리운 마음의 길, 마음에 가는 길이 참 멋지죠. 이 다국수 우거진 마을에 잘품이 있으니까. 죽지랑이시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이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이 향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수왕대의 이 죽지랑 이 삼국유사 기이편에 이제 나오는데 효소왕, 죽지랑 효소입니다. 32대 효소왕 때 죽만랑의 무리 가운데 드고 급간이 있었는데, 자, 급간이라고 하는 벼슬은, 자, 급간이 있어요. 급간은 이제 요구, 구등에 해당되는, 그죠? 급벌찬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급벌찬, 급간부터 육두품에 들어가죠. 아찬, 이길찬, 사찬, 급벌찬. 이래서 급간, 아간, 이렇게 해서 간과 찬을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급벌찬에 해당되는 급벌찬, 즉, 구등입니다. 구등급이죠. 구등급에 해당되는 육두품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화랑이죠, 화랑. 자, 그래서 여기 드고라고 하는 구등급, 육두품에 해당되는 드고 급간이 있었는데 하랑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나오다가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았다. 죽만랑 이 누구냐면 죽지랑 이 죽지랑이죠. 죽지랑을 이 죽만랑인데 죽지랑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불러 물었다. 당신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하니까 드고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당전인 모량부의 아간익선. 그래서 당전인 모량부의 아간익선. 모량부의 아간익선입니다. 이 아간은 아찬이죠. 아찬. 그러면 아찬이 6이죠. 6. 그러니까 육두품에서 최고위직입니다. 이 아찬입니다. 아찬.
아찬입니다. 그래서 요 아찬, 익선, 6등에 해당되는 아찬, 익선이 제 아들을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보냈는데 급히 가느라 나한테 말씀을 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익선이 아들인 누굽니까? 여기 드고죠. 드고에게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드고가 이 급간 그 구등에 해당되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제 가난해서 뭐 이제 몸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부역을 하고 예, 이제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역을 몸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육지랑이 내 아들이 만약 사사로운 일로 그곳에 갔다면 찾아올 필요가 없지만 개인적인 일로 이제 부산성에 창고지기로 갔으면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공적인 일로 갔으니까 내가 그의 상관이니까 어, 자신이 거느리는 화랑이거든요. 예, 화랑이니까 내가 가서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떡 하나과 술 한 동이를 갖고 좌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떠나는데 낭의 무리 137명 역시 의정을 갖추고 따라. 그렇죠. 낭의 무리 137명 중에 바로 이제 드고 극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부하이고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성에 도착해서 문지기에게 드고에 대해서 이제 행방을 물어보니까 익선의 밭에서 관례에 따라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이라고 하는 인물의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농사 일을 하고 있었다. 낭은 밭으로 가서 가지고 간 술과 떡으로 드고를 대접했다. 그리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 드고와 함께 돌아오고자 했지만 익선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익선이 아간이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찬이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6등에 해당되는 6등급입니다. 드고는 이제 9등급이 되겠죠. 9등급인데 그때 살이 반진이 추하군은 어, 이제 밀성, 이제 밀양이 되는 거죠. 추하군에 세금 50석을 거두어 성 안으로 수성하다가 이 축지랑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잘 하니까 그러니까 선비를 귀중히 여기는 낭의 풍모를 아름답게 여서 예 그러니까 이 축지랑의 모습에 반했어요. 그래서 추하군 해서 이제 밀양 쪽으로 밀양에 세금을 가지고 갈 세금 30저석을 거두어서 이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익선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익선에게 이제 주면서 드고를 좀 뭡니까? 부역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랑이 워낙 드고를 아끼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던 이 세금으로 이제 가지고 이것도 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워낙 이 죽지랑이 드고를 아끼니까 30석을 익선에게 주면서 어, 드고가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지 진절이 기마와 말 한 장을 주니 그때서야 허락했다. 여기서 사지 진절이라고 합니다. 사지는 누구냐면 사지 여기 있죠. 13등급이에요. 13등급. 이 사지는 어, 오두품입니다. 오두품 사람이에요.
겨우 오도품 사람인 사지가 또 기마와 말 안장을 주니까 그때 써야 하라. 자, 그러면 익선이 요 간진이라고 사리 간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 30석을 받고 그 다음에 사지 친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마와 말 안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드고의 사역을 면하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이 화랑의 그 거두를 화주라고 하거든요. 화랑의 이 제일 우두머리가 화주인데 화주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익선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 더러운 놈, 이 사리사욕을 일삼는 놈 이렇게 해서 익선을 벌주려고 했는데 익선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맏아들을 잡아갔는데 이때 굉장히 추운 날에 못 가운데서 익선의 아들을 목욕시키니 그대로 얼어 죽구만. 결국 이제 익선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 대왕이죠. 대왕이 누굽니까? 효소왕인가요? 효소왕. 자, 효소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앞으로는 모량리 사람은 안 되겠어. 그죠? 사리사욕을 일삼는 놈들이야. 라고 해서 모량리 사람은 절대로 벼슬에 등용을 시키지 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량리 출신들은 스님이 될 수도 없었고, 그죠? 승려가 된 자라면 종을 치고 훅을 울리는 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거는 완전히 있죠. 이 가장 신라가 이제 불교를 숭상했잖아요. 그런데 승복을 입었을지라도 모량리 출신이라고 하면 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아주 모량리 출신을 굉장히 막 폄하시켜버리고 이 관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때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원측법사가 모량리 출신이었는데 승직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모량리 익선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모량리 사람들은 모두 뭐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스님이라도 절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바로 이제 이 드고가 그 죽지랑을 이렇게 이제 죽지랑이 드고를 아꼈기 때문에 드고가 죽지랑을 사모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불러줬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이 노래다 하는 겁니다. 간봄 그림에 이랬어요. 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시름이로다. 아름다운 모습에 주름이 지니 눈 돌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리.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에 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이 향가를 바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죽지랑보다 큰 세력을 지닌 익선은 권력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지배층의 행포를 보여준다. 자, 이런 모습은 이 문망 다음 대인 바로 이 다음이죠. 다음 대인 뭐 이렇게 하는데 문망 다음에 아까 말했습니까? 신문왕이죠. 신문왕 다음이 바로 효소왕이니까 문망의 손자죠. 손자인 효소왕대 어, 대에 오면 이 지배층의 행포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 죽지랑가의 경우에는 죽지랑과 같은 의인, 바른 공명정대한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아래 사람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이러한 화랑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죽지랑가를 통해서 놓고 볼 때 효소왕 때 오면 벌써 화랑들이 어, 그 원래의 어떤 화랑의 모습을 상실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사욕을 채우고 탐욕을 부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신라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 이러면 삼국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랑이 그 화랑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제 효소왕 때에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신라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에 대한 어, 그 이제 부분들이 바로 모죽지랑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등장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죽지랑가가 바로 이런 내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봉산 주삼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중에 이제 여기 선덕여왕의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여기 향가가 불려진 곳에 대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수업을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얼굴을 보면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얼굴을 너무 안 보니까 너무 적적해지는 것 같아서 자, 다음 주부터는 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